안녕하세요. 변화관리 모듈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 시간 때 진행했던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갈등은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고 갈등은 결국 조직의 구조와 역할에서 생긴다라는 것들, 그리고 팀장은 갈등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 갈등이 생겼을 때 이 팀장님들은 어떤 기준으로 행동을 선택해야 될까요? 많은 갈등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요, 틀린 방식을 써서가 아니라요, 상황에 맞지 않은 방식을 쓰기 때문입니다. 갈등은요, 상황마다 속도, 중요도, 관계, 책임들이 모두 다르죠. 그래서 갈등 관리에서는요,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선택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이 모듈 2에서 나누고 있고요. 갈등에 대한 인식과 관리 프로세스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상황을 보여드릴 텐데요. 혹시 화면에 보이시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제주 출국장에 있는 엔젤리너스 커피점인데요. 제가 어느 날 여기에 바자리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시킵니다. 근데 이 커피가요,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25분이 지나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왜 내 커피만 안 나오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이 카운터로 갑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25분 전에 시켰던 커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라고 했더니 직원이 화들짝 놀라면서 손님 죄송합니다. 이 주문이 누락됐나 봐요. 죄송하지만 앞에 손님 커피 30잔만 먼저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한 잔을 드려도 될까요?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감정과 문장들 어떤 게 있으신가요? 짜증나.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이거 내가 언제 기다려? 라는 사람도 있겠고요. 괜찮아요. 전 시간 많으니까 그냥 천천히 주세요. 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갈등 상황에서는요, 우리는 5가지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하는데요. 자, 화면을 보시면 그래프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자기주장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타인 수용성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경쟁형입니다. 경쟁형은 자기 주장이 100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커피 한 잔 내 앞으로 가져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경쟁형. 이 경쟁형과 반대되는 유형은 바로 수용형입니다. 타인 수용이 100이에요. 괜찮아요. 저는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가져다 주세요. 자, 그리고 협력형이 있습니다. 이 협력형은요, 서로 머리를 맞대서 윈윈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우리 둘한테 좋을지 지금부터 한 30분간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라고 얘기하는 게 협력형. 네 번째는 타협형입니다. 자기 주장 반, 타인 수용 반. 결국 저는 30잔까지는 못 기다리겠고요. 15잔 만드시고 그 사이에 제 거 한 잔 만들어서 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려는 유형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회피형입니다. 회피형은 이 도망간다라는 게 아니고요, 잠시 시간을 연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잠시만 시간을 갖고 다시 얘기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회피형입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경쟁형은 싸워서 이기는 거고요. 수용형은 양보하는 거. 협력형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가는 거. 타협형은 중간 지점을 찾아가는 거. 마지막 회피형은 시간을 연기하는 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5가지 중에서 과연 어떤 유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진단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K의 갈등 관리 유형 검사라고 해서요, 평상시에 나는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마치셨나요? 자신의 최대 유형이 이 5개 중에 어떤 게 선택되셨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나중에 그래프를 보실 때요, 그래프가 우상향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신다면 타인 수용성이 높은 거고요. 만약에 좌상향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한다면 자기 주장이 높은 거입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느 게 제일 높은지 어느 게 제일 낮은지를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분석에 대한 부분들은요, 저랑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강의를 진행할 때 제가 가져오신 진단지의 해석을 보면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과연 선택한 그리고 자주 쓰는 갈등 유형은 어떤 것들인지 설명들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경쟁형입니다. 이 경쟁형은요, 이 빠른 행동이 필요할 때, 그리고 인기 없는 결정들이 되었을 때, 세 번째, 중요한 문제들을 옹호할 때, 네 번째, 자신의 입장을 보호할 때 사용하시게 되고요. 두 번째, 수용형은요, 나보다 상대방한테 더욱더 힘을 실어주고 싶었을 때, 그리고
분열을 막아야 될 때, 그리고 틀렸다는 것들을 깨달았을 때, 나보다 더 좋은 부하 직원의 아이디어를 했을 때 신뢰 형성에 쓰이게 되고요. 협력형은요,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해결책들을 통합하고요. 이해하거나 배우고 싶거나 복합한 문제를 더욱더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찾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타협형은요, 중요하지 않을 때, 그리고 동등한 힘을 가진 사람들끼리 빠르게 해결돼야 될 때 타협형을 사용하고요. 마지막 회피형은요, 문제가 사소할 때, 그리고 긴장을 좀 줄이고 정상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시간을 벌어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문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주는 게 회피입니다. 5가지 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갈등 상황별로요, 이 갈등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요 퀴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기 없는 주요 사안이고요. 긴급하게 일을 처리해야 될 때는 무엇을 사용하면 좋다? 바로 경쟁형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슈가 상대에게 더 중요한 사항이고 신용을 얻고 조화 안정성들을 매우 중요하게 하거나 지금 내가 양보를 통해서 무언가를 느끼게 할 때는 뭐다? 수용형. 이슈가 사소하고 추가적인 정보가 수집해야 되는 경우들, 시간을 좀 연기한다. 바로 회피. 더 이상 설득되지 않는 힘이 동등한 대상들끼리 빠르게 잠정적인 해결책들을 도출할 때 쓰는 것들을 타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 핵심적인 상황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상대의 의견을 들어주는 협력형이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들에 대한 설명들을 드렸고요. 과연 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부분들을 잘 썼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걸 보시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유형이 좋다, 어떤 유형이 나쁘다가 아니고 결국 상황에 맞게 이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제가 보여드리는 사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는 한 부서의 관리자입니다. 우리 팀장님들께서 부서의 관리자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무실 내에 커피 머신 위치에 대한 건의가 올라왔다. 커피 머신은 외부 고객 응대를 위해서 당신의 사무실 바로 바깥쪽에 있고 직원들도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외부 고객의 이용보다는 내부 직원의 이용이 더 많은 편이다. 직원들은 커피 머신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의 흐름을 늦춘다고 느끼고 있다. 직원들은 당신에게 커피 머신의 위치를 직원들의 업무 공간 한가운데로 옮기자고 건의하였고 당신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입니다. 자, 이거 한번 잘 들어보셨나요? 내가 관리자라면 어떻게 사용할 것 같으신지 모드를 한번 정해보시는 거예요. 어떤 모드를 사용하시면 좋을까요? 경쟁? 수용? 타협? 저는 가장 먼저 사용해야 되는 유형은 회피일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외부 고객보다 내부 고객이 이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나서 조사해 봤더니 내부가 좀 더 많아 라고 한다면 자리를 수용해서 옮겨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경쟁을 통해서 그 자리에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처럼 무언가에 갈등 사항이 생겼을 때 어떤 유형을 써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 적절한 유형들을 찾아가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쟁이라는 것들을 이때 또 사용하시게 된다면 경쟁은 협상에서 이기는 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경쟁 모드를 사용한다면 나는 커피 머신을 옮기는 것들에 승인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게 경쟁의 목표. 수용 모드는요,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거 같네. 그럼 자리 옮겨줄게. 세 번째는 타협형입니다. 조금씩 양보해 주는 거죠. 결국 이점은 빠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지만 위험한 부분들은 복잡한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책만 제시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협력 모드는요, 서로 윈윈을 찾아가는 거고요. 서로가 좋을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일까 찾는 거죠. 5번째 회피입니다. 지연하거나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을 본다면 지금 내가 잘 모르겠으니 잠깐만 이 결과를 받아보고 나서 생각해줘도 될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영상 잘 보셨나요? 이 출근 시간이라는 단어를 업무 시간으로 바꾼다면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들로 변경되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등에 대한 부분들은요, 결국 이 사람에 대한 문제이기보다는 이 구조적인 문제들을 바꿔준다면 훨씬 더 잘 해결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갈등에 대한 사례들도 보시고요, 유형도 진단하시고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보았는데요.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단 하나의 방법은 없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총 5가지의 갈등 유형들을
점검해 보았는데요. 결국 갈등 관리에서는요, 이 5개 모드를 모두 다 잘 사용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결국 유일 최적의 갈등 관리 스타일은 없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이걸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저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게 망치뿐이라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못으로만 보인다라는 거죠. 갈등 관리 유형을 하나만 쓰는 리더는요, 모든 갈등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갈등이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같은 갈등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윈윈하는 갈등 관리를 위해서요, 이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우리는 자극을 받으면은 이 반응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시예요? 지금 6시입니다. 이처럼 반응을 보냈는데요.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이 공간을 좀 만들어 보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빅터 프랭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들이 있다.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라고 합니다. 뭔가 자극을 받았어요. 지금 몇 시예요? 근데 반응이 이렇게 왔어요. 왜요? 벌써 퇴근하게요? 라고 듣는다면 뭐야, 저랑 지금 싸우자는 거예요? 라고 바로 자극의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고, 그때 공간을 좀 넓혀서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어떤 생각들? 이 감정들이 과연 어디서 드는 감정일까? 이 감정이 어디서 비롯된 거고, 지금 이 감정이 내가 왜 떠오를까? 그리고 상대방은 지금 왜 그런 감정으로 이야기할까? 그리고 내가 상대방과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그럼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지금 보여드린 이 질문들을 뭔가 반응을 받았을 때 바로 얘기하지 마시고 생각의 공간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신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취해야 되는 행동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갈등 상황에서요, 이 해결안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보셔야 되는 리스트들이 있는데요. 감정 대신에 이성으로 판단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자신의 원하는 갈등 관리 목표에 부합했는지, 그리고 쌍방향 의사소통에 의한 결정인지, 세 번째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지, 네 번째는 자신에게 만족할 만한 것인지, 다섯 번째는 실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갈등 관리에서 중요한 것들은 뭐다? 갈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인가인데요. 하나의 갈등 유형, 내가 주로 쓰는 유형만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 5가지의 갈등 유형들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모듈에서는요, 이렇게 선택한 갈등 관리 방식 이후에 사람이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대화 방식, 즉 코칭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